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것으로 신청해 주십시오.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하 점수 인상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처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부터 있었던 건가요, 이거? 저는 처음 네, 이 보는 부분은 이제 거라서. 복지 포인트였고요. 네. 처음은 아니고 출산 축하해서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포인트를 지급을 해왔습니다. 아, 복지 포인트를 이렇게 예, 해주셨구나. 복지 포인트 지급하는 부분인데 그 네. 부분을 이제 좀 인상해서 금년도에 네.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첫째야 같은 경우는 이제 300점이었는데 400점으로 인상하고요. 네네. 둘째야는 600점을 800점으로, 셋째야는 1200점인데 1600점으로 인상해서 지급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복지 포인트를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서 했는데 잘하고 계시네요. 그다음에 전에 제가 공무원 휴양시설에 대해서 논의한 게 있는데 좀 달라진 게 없이 그대로 시행하시는 건가요? 전에 하던 식으로 그냥. 휴양시설은 이제 전하고 이제 동일하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카라반 같은 경우 좀 이용률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그때 5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금년에 10만 원 지원으로 계산 좀 조정을 했습니다. 카라반만 1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종전에 하듯이 이제 콘도 이용하고 사계절 휴양소는 이제 10만 원씩 기존에도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제일 인기가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그래도 저 휴양시설 콘도가 제일 인기가 있고요. 주말 같은 경우는 거의 꽉 차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 아직도 콘도가 깨끗하고 이러니까 하는데 좀 젊은 공직자나 이런 분들은 아마 취향이 좀 많이 변하고 있고 방법도 달라지고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이렇게 오히려 설문을 해서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더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것도 하면 좋겠다고는 했지만 가시는 분들 입장이 더 정확할 것 같아요. 한번 좀 더 시간을 두고 차차 이렇게 좀 변화하는 모습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9페이지 고향사랑 기부제 아까 보니까 95건에 650만 원인데 그래도 이게 홍보가 기본적인 것만 해도 근데 이게 엄청 매스컴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홍보는 저절로 된 것 같은데 그 상품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네, 답례품을 말씀하시는 네, 건데요. 답례품. 답례품은 현재 10개 업체 8개 품목을 네. 지난번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뭐예요?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우리 농특산물 중에 슈퍼닝 쌀하고 배가 있는데요. 네. 쌀은 4개 지역 농협의 슈퍼닝 쌀하고 네. 그다음에 평택 원예농협 산지유통센터의 슈퍼닝 배 네. 그리고 이제 배용농조합법인의 그 배하고 배 소스를 답례품을 했고요. 사회적 협동조합 더 나눔 더 행복 나눔에서 네. 쌀 선물 세트. 쌀 설물. 예,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좋은술에서 전통주 3종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생긴 농업회사법인 소두물 양조에서 네. 전통주 또 내놨고요. 그리고 농업회사법인 평소 로컬푸드에서 멜론, 한라봉, 파파야, 장아찌. 그러니까 멜론하고 한라봉은 그걸 수확하는 체험이고요. 아, 수학 예, 체험. 파파야, 장아찌도 이제 담그는 거 이거 체험하는 그런 체험 상품을 좀 내놨습니다. 그럼 체험 상품 같은 거는 쿠폰을 주시나요? 요거는 이제 기부를 10만 원 하시면은 네. 기본 10만 원 하시면은 30% 3만 원까지 일단 30% 네. 이제 진행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체험이 2만 원이다 그러면 네. 2만 원을 지급하고 만 원. 이제 만 원에 부합하는 상품이 없으면 만 원은 포인트로 적립했다가 아, 여기 이제 품목별로 이제 여러 가지 뭐 만 원부터 예를 들어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나온다면 나중에 포인트가 잘 적립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본인이 상품을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모자르는 건 더 낸다든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걸 매스컴을 엄청 할 때 봤더니 어느 씨는 그 제초 작업하는 거 또는 성묘할 때 그 벌초 작업하는 쿠폰 또는 문화하는 이런 쿠폰 이런 식으로 꼭 상품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쿠폰을 또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좀 어떤 답례품이 어떤 그러니까 제품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면 또 일상생활에서 쿠폰을 줘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면 좀 열어놓고 생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다양하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여기 요거 말씀드린 거 외에 지역사랑 상품권 네. 그것도 이제 당연히 들어가고요.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그런 형태의 뭐 바우처권이라든가 상품권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도 그렇죠. 한번 다 시군 사례를 한번 보고 네. 향후에 그런 도입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효소 체험 같은 것도 사실 사회적 기업이거든. 예를 들어서 그런 쪽에서도 그런 부분도 뭐 체험하러 가는데 한 번에 2만 원 막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체험하는 것도 쿠폰으로 줘서 좋아할 수도 있는 분도 있고 다양하면 본인들이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유아 유치원 유학 학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그 이제 2023년도부터 이제 교육청에서 재원의 70%를 대고 이제 시에서 30%를 대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이제 유아의 내외국인 유아의 차별 없는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이제 일반 내국인들 그 유아 학비 지원하듯이 외국인에 대해서도 이제 학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은 약 280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280명. 우리나라에 와서 사는 외국인 유아 예, 예. 유치원 유학비. 그럼 한 명당 보통 얼마가 되나요?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1인당 금액은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네. 그 저희가 이제 그 기존에 내국인들 지원하는 거기에 이제 유치원비 준해서. 예, 준해서 몇 년요? 그러니까 재학하는 동안에 재학하는 동안은 예. 만 3세에서 5세까지 등록 외국인에 한해서 이제 지원. 만 3세에서 5세 네, 3년은 하는 거네. 그러면 이게 처음 이제 시행을 하는 거예요? 예, 올해부터 처음 시행합니다. 근데 왜 전에 제가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런 거 같아가지고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물어보게 됐어요. 이런 부분은 다음에 한번 저희들한테 먼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외국인 유아를 지원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 좀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이제 그 유아가 내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그 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래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예, 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거를 홍보를 그 외국인들한테 직접 뭐 공문을 주시는 건가요? 어떻게 홍보를 하시나요? 이제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더 기존에는 이제 내 외국인이 이미 재학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공립하고 사립 유치원 쪽으로 이제 다 기본 홍보가 나가고 또 일반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네네. 그다음에 17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 학생 진로 역량 강화를 위한 신규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뭐가 달라서 신규 프로그램이라고 하시는 거죠? 이게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 하고 있었는데요. 네, 네. 이제 요번에 이제 말 그대로 중3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네. 그 학과 계열의 이제 선정 검사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 준비하고 진로 탐색을 위한 뭐 본인만의 로드맵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중3 학생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규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토요 진로 체험 같은 경우는 잠시만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을 날을 잡아가지고요. 이제 한 회당 한 20명 정도로 해가지고 그 개인 사업장이나 민간 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 뭐 이제 관내에 있는 진로 체험처를 연계해가지고 이제 한번 진로 탐색을 위한 체험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기존에 여러 가지 하던 거 외에 이런 방향은 처음이라 신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업체 아이들이 가서 체험을 직접 하는 거예요? 설명 예, 예. 듣고? 예, 예. 근데 우리 평택시의 그 직업에 종류가 몇 개고 우리가 늘 아는 직업만 갖고 한다는 건 이제 한계가 오지 않았나 싶은데 제가 전에 그 청소년 그쪽에 가서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아는 직업은 너무 적거든요. 저도 그렇고 틀에 박혀 있어요. 근데 좀 그렇지 않은 직업을 사이버 공간을 이용하던 뭐 이렇게 해서 새롭게 운동해도 축구 선수 거에 따른 의료 또 장비 여러 가지 이게 딸린 사업이 엄청 많은데 우리는 주로 축구 선수 하나만을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아는 직업 외에도 많다는 거를 좀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진로 탐색 프로그램이나 진로 체험 이런 거 부분은 물론 지금 하는 것도 잘하고 계시는데 그런 직업을 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우리보다 더 많이 발전된 서구 쪽이나 이쪽에 있는 직업 또는 아이들한테 이런 직업도 있다는 어떤 것을 좀 보여주기 위한 진로 탐색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이제 관내에 진로 체험처라 그래가지고 네. 아이들이 진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데가 약 100개소 정도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다양하게 지속적으로 진로 체험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진로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는 기성세대고 많은 부분을 모르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아이들한테 너는 법관이 돼야 돼, 의사가 돼야 돼 하는 시절이 지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직업을 좀 다양한 거를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좀 더 강화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저도 그 창의체험교육센터에서 네. 이제 주관을 하는데 그 현장을 갔다 와서 거기 직원들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네. 이런 진로 체험처도 기존에 이제 공급자 기준으로 많이 개발을 해놨으니까 네. 하다못해 이제 진로 체험을 하고 나서 이후에 뭐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를 할 때 앞으로 이런 거를 좀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조사를 해가지고 네. 그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더 심도 있게 개발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지나서 내년쯤 올 말쯤 얘기할 때는 하다못해 직업의 종류라도 좀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체험하는 종류. 제가 볼 때는 그것 개발하는 것도 엄청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있어야 뭐 애들한테 얘기를 해줄 수 있으니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중간 단계나 말 때는 어떤 직업의 종류를 했으며 어떤 종류 직업이 있다는 걸 알렸는지 그런 것도 좀 한번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개발해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26페이지 시민 디지털 배우 운영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지금 디지털 배움 운영의 대상은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대상은 주로 그 어르신들, 어르신이 예, 몇 세부터? 몇 세라고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주로 이제 정부 소외계층 위주로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컴퓨터를 좀 더 깊이 또 알고자 하는 분들, 또 고급반이 또 있거든요. 예, 네네. 그런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민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민 누구나 원하는 사람은 다 와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신청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건 홈페이지에 떠 있나요? 아직 홍보는 안 하고 있는데요. 네. 2월 중에 이제 정부에서 발주가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업체가 선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업체에서도 홍보를 하고 시에서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홍보를 할 겁니다. 누구나라지만 사실은 이 시간에 와서 배울 사람들은 사실 어르신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늘 다루는 스마트 기기나 키오스도 사실은 제가 옷에 음식점이나 어딜 가도 야 우리는 아직까지는 이걸 할 수 있는데 어르신들은 자녀가 오지 않으면 이걸 해줄 수 있을까? 또 병원에 가도 늘 이런 게 하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 딸이 한번 같이 쫓아가더니 엄마 이거 어르신들은 이거 할 수 있겠어?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병원 같은 데도 사실은 이제는 어르신들은 그런 것 때문에도 혼자 가게 하면 물론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사용자 입장에서 필요로 하는 게 뭔가를 알고 그 부분에 맞춰서 교육 프로그램을 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잘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30페이지 통합민원 발급기 신규는 주로 새로 생긴 아파트 근처에 새로 생긴 건가 어떻게 이게 늘었는데 그 효율적 소통하는 민원 서비스 대수랑 똑같은 거죠 이게 원래는 신규 설치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올해 이제 신규 세대하고 교체 11대 음. 통합 민원 발급기는 그렇고요. 무인 민원 발급기는 이제 6대를 교체합니다. 근데 주로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예요? 신규는 신규는 이제 비전 1동, 통복동, 신장 1동, 고덕 그 삼성전자하고 고덕 하늘치 아파트 비전 2동 이렇게 합니다. 그럼 있는 데다가 하나를 더 하는 건가 봐요? 비전 이동 같은 경우는 비전 2동 교체해 주는 겁니다. 교체예요 거기는? 예, 그렇게 있는데 예. 그쪽은 교체하는 게 노후가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노후화돼 가지고 교체. 노후에 대해서 예, 예. 교체를 할 수밖에 없다. 예, 예. 신규는 좀 신규는 이제 기존에 없던 거를 하나 더 하는 겁니다. 하나 더 하고 그러면 아직도 읍면동에 없는 데도 있는 건가요?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아 아직까지도. 예. 그러면 이거를 하고도 다 채워지지 못하나요? 읍면동 없는데 예. 예, 현재는 안 되고요. 이제 근데 아직 그 없는 데는 인구가 너무 적은데 적어서. 예, 수요가 좀 아직 미처 따르지 못해 가지고 네네. 예, 천천히 하려 합니다. 네. 그잘 파악하셔서 차질 없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 질문도 했지만 그 SO 민원에서 야간에도 이거 찾아가는 거를 하고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야간에 근무하고 낮에는 쉬는 건가요? 2인 1조인데? 아, 쉬진 않고요. 응. 그 야간 접수되는 것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 위주로 하고 있고요. 응. 그 해당되는 요일이 아니더라도 급하다고 하시면은 그 야간에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야간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를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퇴근 거예요? 시간 이후부터 이제 밤 10시. 몇 시 이후요? 6시 이후부터 예. 1시까지? 한 10시요. 밤 10시? 네. 이게 미리 예약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근데도 바쁘고 어쩔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밤에 예약을 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야간에 이게 힘든 일인데 그래도 야간까지 하신다고 그래서 좀 감사하긴 한데 쉬운 일은 아니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잘 이렇게 회전을 신경 쓰셔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야간까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35페이지
우리가 시민 안전 24시간 관제 실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추진 현황에 보면은 강력범죄, 경범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수사용에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걸 관제를 보다 보면 미리 예방 차원에서 이쪽에서 먼저 경찰에 의뢰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있나요? 예방 차원에서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봤고요. 네. 사실 예방 차원에서는 그거를 아직 그렇게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거의 사후에 이제 예, 증거 사후에 자료로 네, 그 근거 자료로 만 예. 하지 우리가 이렇게 봐가지고는 그러니까 저거 좀 위험하다. 예, 그거는 이제 그 관제 실적에 네. 이제 관제사들이 카메라를 보면서 한 실적이 네. 252건.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바로 벌어진 거를 음. 카메라 상태에서 보고 이제 경찰한테 이제 출동 신고를 해서 아. 경찰이 이제 출동해 가지고 처리하는 사건이 그러니까 되겠습니다. 그것도 예. 있긴 있는 거네요. 지금. 네, 그죠? 예, 예. 제가 그, 말하는 건 그렇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신고가 오지 않더라도 보고 이거는 빨리 위급하니 가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해갖고 하는 경우도 네, 있다는 있습니다. 거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효과적이지 않나.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물어봤는데 그런 경우도 있긴 있네요. 네. 근데 엄청 이 눈이 피로하겠어요. 아, 네. 굉장히 좀 이런 히터 나올 때는 뭐 그 방에 그 가습기라도 좀 틀어주시고 그러는 건가요? 예, 좀 환경 같은 거는 저희가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눈으로 뭐 예, 하는 것도 엄청 피곤하기 때문에 이게 습도와 온도 이게 굉장히 조절이 잘 돼야 될 것 네. 같아서 예, 드리는 알겠습니다. 예. 말씀이니까 네. 그 부분에는 좀 신경을 써주셔야 예.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우리 소장님 열심히 하시니까 뭐. 그 다음에 36페이지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이 이제 신규로 25개를 설치하잖아요. 네.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인해서 설치를 결정하죠? 예, 요거는 예, 2022년도에 네. 뭐 이제 읍면동의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그다음에 국민신문고로 들어와서 이제 반복적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제 성행되는 지역 네. 그리고 이제 특별히 어떤 이제 학교라든가 그런 쪽에서 또 공공기관에서 이제 요청한 기관에 대한 설치를 저희가 그거를 전체를 다 이제 그 취합을 받아서 네. 이제 해당되는 이제 읍면동에 관할 이제 저기를 의견 조사 같은 걸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그 결정이 됐을 때 이제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이 신규가 25명 연 몇 개 정도가 설치를 해요? 보통은 한 해마다 신규로는 한 20개소에서 한 25개소 정도 설치를 합니다. 예. 근데도 매번 이게 해마다 줄지 않죠. 네, 줄지 않습니다. 예. 아무튼 근데 이게 이제 민원에 의해서 들어오는데 우리 센터장님 하기 힘드신 건 민원에 의해서 했는데 또 민원이 들어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만족을 못 하다 보니까 예, 이게 이제 상가 지역하고 네. 그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네. 서로 간에 이제 이해관계가 서로 이제 얽혀져 있어서 예, 이제 단속을 하게 되면 거기다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상가 지역 분들은 이제 영업에 방해가 되니까 이제 반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은 어떤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해 달라고 하는 쪽이 많고요. 맞아요. 이해관계가 어떻게 보면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이 시간이라는 게 어떻게 정해져 있어요? 저희가 그 시간은요, 이제 보통 뭐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아침 8시서부터 저녁 8시가 이제 기본인데요. 네. 이제 버스 승강장이라든가 꼭 이제 그 역 주변이라든가 꼭 365일 뭐 또 이제 단속이 꼭 필요한 데라든가 그런 데는 별도로 그런 데는 이제 시각을 좀 달리해서 네. 매년 이제 행정 예고를 이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속 그 시간에 대한 것도 그 홍보 이제 전광판을 통해 가지고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면 8시에서 8시인 거를 알고 또 이제 밤샘 그 큰 화물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주차안에서 우범을 분위기상 그렇게 느끼는 거지 사실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밤샘 주차 같은 것도 이 CCTV에서는 잡을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밤샘 주차는 사실 그 시간대가 좀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이제 밤샘 주차를 저희가 화물차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그 송탄 출장소 지역이라든가 안중 출장소 지역은 저희가 이제 밤샘 주차 단속 업무를 하게 되는데요. 그거는 밤 12시서부터 새벽 4시까지가 단속 시간이기 네, 때문에 예, 그건 별도로 저희가 사람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무인 단속에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는 줄도 알고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사실은 모든 그 원룸 지역이나 이런 주변이 무인 단속기를 해달라 이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네, 또 낮에 그런 경우도 별로 있습니다. 안 또 하는데도 예.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데도 있으니까 민원 파악을 잘 하셔가지고 하고 위치 선정 같은 것도 조금 웬만하면 민원이 잘 안 생길 수 있도록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유정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100만 도시를 준비하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우리 평택시의 행정 체계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행정자치국장님과 이하 과장님들께 먼저 감사와 응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게 초선 의원으로 처음 1년치 업무 보고를 받는 게 처음이라 자료집을 보고 주요 업무 계획 위주로 굵은 이 맥락만 보고를 청취하는 자리인가 생각을 했는데 너무 간단하게 굵은 요점 정리가 되어 있어서 이게 결국에는 저희 2023년도 본 예산안에 올라왔던 사업 설명서를 함께 보지 않으면 이게 일일이 대조해 볼 필요가 있을 정도로 저희 평택시 사업이 많고 조금씩 내용이 변경된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 그 예산 심사 때는 사업 설명이랑 예산액까지 꼼꼼하게 심도 있게 심사를 하니까 짚어야 하는 거였었고 이번 업무 보고 때는 사업 계획이나 방향성을 같이 청취하는 자리이고 함께 제언을 하거나 뭐 시민 현황을 논의해서 예산에 대한 방향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좀 변경 사안이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사전에 좀 보고를 해주시거나 이번 계획서에 왜 변경이 되었는지 여기에 수정 반영되었거나 이런 별도의 설명을 좀 들어와야 되지 않는 것인가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야지 행감 때 당초 자료랑 왜 다른지 이런 질문들이 없고 서로 오해가 없지 않을까 싶은데요. 향후 업무 보고 때는 좀 계획서를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뺀 나머지 사항을 위주로 질의 드리려고는 하는데요. 몇 가지는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협력과입니다. 9페이지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 확대를 통한 상생발전 기반 마련이 있습니다. 요거 지금 우리 시와 교류 지방자치단체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전남 신안군하고요. 예. 충북 제천시가 자매결연 도시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죠? 여기 보면 문화행사 및 축제 시 상호 방문 교류를 통한 도시 브랜드 홍보로 되어 있는데 조금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두 단체 간의 그 교류를 하게 되면 단순한 교류가 아니고 시민들이 이제 여러 분야에서 시민사회에서 여러 분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 시정 발전은 물론이고 문화예술 발전, 관광, 농촌 교류 여러 가지 분야에서 교류를 원칙으로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신안은 이제 2019년도에 교류 체결했고 제천은 작년도에 교류가 됐습니다. 다만 코로나 상황으로 있어 저희가 이제 교류도시 체결하는 그런 기념식에 참여를 하고 대표단 방문 수준에 지금 그쳤고요. 지금 세 단체 간에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교류 계획을 좀 세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교류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교류는 그러니까 체결은 되어 있지만 아직 뭔가 혜택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할 것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는 거예요. 일부 교류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양쪽 대표단이 가서 서로 시정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 양쪽 시군 간에 시정에 도움이 될 만한 부분 서로 벤치마킹하는 분야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요. 지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신안군하고 우리 시하고 농업 생산물 이제 신안 쪽에서 이제 소금이나 이런 특산물 같은 거 저희 쪽에 보내고 우리도 이제 그쪽에 이제 쌀이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농산물 특산물 같은 거 좀 보내는 방안인데 여기 이제 약간의 양자치단체 간에 약간의 이제 이견이 있고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간다는 거는 확정은 안 됐지만 제한적이나마 지금 현재 그 일부 농산물 품목이 우리 시에 들어와서 활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신안 쪽에서도 우리 쪽에 농산물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농특산물을 그쪽으로 배송하는 관계까지는 그 관계까지는 얘기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김혜영 의원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신안 쪽에 우리는 이제 신안 쪽에 소금을 받아서 노콜푸드 쪽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신안 쪽에 과연 우리가 무슨 농산물을 판매를 할 거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라 그러셔가지고 그런 부분을 이제 농업 생산단체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있는 농특산물 품목도 그 상대방 자치단체에 전시 판매되는 방안을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고민을 한 게 도시 브랜드를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홍보를 한다라고 해서 도시 브랜드라고 했지 농산물 브랜드라고는 확정을 짓지 않으셨잖아요. 평택시 각자의 그러니까 각각의 도시를 홍보하고 상호 교류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굳이 농산물이 아니라 어떤 관광 상품도 있을 수 있고 아직 저희가 뚜렷한 어떤 관광 상품이 없다라고 한다면 농산물로 한정할 게 아니라 사회적 경제 브랜드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한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선택의 폭을 좀 넓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관대 관으로서의 연결을 해서 교류를 한다는 느낌보다는 시민들이 체감을 서로 할 수 있어야지 브랜드가 서로 홍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순천이었던 것 같은데요. 갔을 때 그 드라마 세트장, 그 순천만 국가정원 이런 곳이 시민이 안성시민 할인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러면 안성시민들은 거기 갔을 때 교류도시구나.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평택 시민들이 그때 같이 갔던 평택 시민들이 안성 바로 옆에 있는 평택은 뭐 했어?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이게 조금 속상했던 네, 제가 시의원이 아니었지만 지금 네. 저 제천항은 어느 정도 얘기가 됐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관광자원 입장할 때 입장료 할인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져서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좀 가시 효과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신안 같은 경우에 우리 신안 쪽에 관광과하고 우리 쪽하고 이제 체계가 돼 있어서 어느 단체나 뭐 가게 되면 그쪽에 안내도 해주고 또 특별히 다른 자치단체 왜 별도로 차별 있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안내 체계도 좀 해주고 좀 할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유정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도시 브랜드는 당연히 그 서로 양쪽 자치단체 홍보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분야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 뭐 여러 가지 뭐 그 농특산물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의 생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가지고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의 상호 이득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교류를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예를 들면 6차 산업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신안에서 나온 원재료를 평택 시민이 만들어서 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상호 교류에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함께 만든 뭔가의 물건이 나오고 그렇게 나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그 시민과의 공감, 시민 협력을 기반으로 이게 민과 관이 수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책 제안하고 결정하고 함께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과정, 이 민간 협치를 지속하게 하는 이 우리 협치 행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시민들의 감동, 저를 포함해서 굉장히 크게 와닿았었고 기대가 컸습니다. 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협치이고 아직도 발전이 더딘 상태고 힘든 것이지만 어쨌든 그동안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앞으로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거리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참여예산이나 주민자치에 대한 것들은 다른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아까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별도로 협치 기본계획에 대한 자료는 요청을 해주신 것 같은데 협치 개발 프로젝트 이 내가 시장이라면 대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이 3회째였고 요 대회에 나온 정책들 굉장히 시민들이 열심히 했었고 매번 이 정책들이 반영이 되는 결과에 대한 피드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홍보가 되지 않았고 그동안의 매번 대회가 이번에 대회에 나온 정책들도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었는데 어떻게 반영할 예정이신가요? 이거? 여기 사실 2000년도부터 2020년부터 내가 시장이라면 민간 협치 모델로 시작을 했었는데요. 20년도에 5건, 21년도에 7건, 그리고 이제 작년도에 5건이 그 의제가 발굴해서 선정이 됐는데 사실 이제 2000년하고 2001년도에는 그 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사실은 시정에 이제 미반영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작년에 선정된 것 중에 5건이 있는데 그 중에 2건 정도는 작년에 11월 달에 최종 선정이 된 거기 때문에 올해 추경이나 내년 본예산에 관련 부서에서 좀 하는 거로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그 민간 협치 모델로 한 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이 돼야 됐다는 거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저희 자치행정 협치과에서 1월 30일자로 협치 업무가 이관이 돼서 지금 저도 많은 학습을 하고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더 발전시켜 나가는 민간 협치위원들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는 척하는 듯한 모습만 보이지 않도록 협치대회가 왜냐하면 시민들은 진지하거든요. 거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참여하는 기간 내내 진지했는데 과도 다 배정돼서 참여를 하셨으면서 결론은 정책에 반영이 안 되면 무의미한 자리, 형식적인 모습이 되어버리는 대표적인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걸르셨던 것 같은데 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의원님 말씀 주신 바와 같이요. 이제 뭐 시민 그 공론화 과정 뭐 여러 가지 이제 1년에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이게 최종 발표 및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뭐 이제 그 참여예산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안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제 참여예산위원회 뭐 공론화 컨설팅 여러 가지 과정 거쳐서 마무리에 이제 완성이 되고 해서 이제 의회의 마지막 단계에서 의회 이제 그 해당 소관 부서에서 이제 예산 반영해서 이제 다음 연도에 이제 시행하는 것처럼 요것도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민 내가 시장이라면에 나오신 분들이 아주 그냥 각고의 노력을 거쳐서 아이디어를 모아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서 이제 채택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부서하고 같이 이제 협의해서 이제 수기해서 이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해당 소관 부서에서 정책에 반영돼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회부터가 바뀌었잖아요. 내용이 그 참여하신 분들에게 예산을 주거나 참여예산제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책만 해서 해당 부서에서 사업화를 시키시는 거잖아요. 아이디어만. 그러니까 더 적극적으로 가져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같은 그 페이지에 있었는데요. 그 시민공간 1호가 있고 공익활동 지원센터가 저희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 시민공간 1호는 공간 운영의 개념으로 해서
관리를 하신 인건비가 저희가 사업비가 나가고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그 인건비 그리고 근로 시간에 대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한데 운영 시간이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오후 9시까지 됐어요. 그래요. 예. 오전. 이렇게 있고 근데 이제 일요일 날 휴관, 월요일 날 휴관. 이게 지금 그 근무 시간 때문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이게 시민분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이용하고 싶은 주말에는 또 사용할 수 없다. 이거에 대한 고민이 물론 이제 뭐 TO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힘들지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혹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때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같이 모색을 쉽지 않은 문제인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공익활동지원센터는 공간에 대한 운영, 건물 인력 지원도 되고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사업비도 또 들어가요. 여기는 또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비도 있어요. 제가 이거는 또 다른 문제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가 좀 다르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목적이 좀 달라서일 수도 있지만 그런데 문화재단에서 제가 예결위 때 보니까 이게 생활 거점 문화 공간이라고 해서 공간이 또 중간중간에 있어요. 근데 거기는 공간은 또 공간에 대한 지원을 해주고 프로그램비를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각 부서에서 좀 협의가 돼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네. 나머지는 저희 그 18페이지에 청소년 자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거 저희 지난번에 청소년 정책 토론회가 있었는데 그 정책 토론회 때 나왔던 내용들 반영이 어느 정도 됐을까요? 올해 계획 안에. 예, 청소년 이게 자유공간 1순위였던 것 휴가페 같아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네. 잠시만요. 자료를 좀 챙겨와서. 지금 현재는 이제 슈카페 올해 안에 이제 2개소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비 1억 8천하고 12, 4억 2천에서 현재 6억 원을 확보를 해놨고요. 예, 그 최종적으로 장소에 대한 최종 선정과 그다음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올해 안에 슈카페 2개소는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나왔던 정책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 반영이 어느 정도가 됐어요? 휴카페 말고 나머지들 제안 사항들이 청소년들이 직접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들 전달.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네. 거기까지는 너무 파악이 안 돼가지고요. 제가 네네. 내용 확인을 좀 한 다음에 정책 토론회 때 나왔던 것들이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모여서 같이 그때 현장에서 의논했던 내용들이니까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한 게 우리 평택이지 않습니까? 이게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고 이것도 역시 그 얼마 전에 지역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간담회였던가요? 토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제가 그 보편적 교육 실현을 통한 교육 환경 조성이라는 것이 여기 있어서요. 이거에 대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몇 페이지 말씀? 이거 16페이지예요. 보편적 교육 실현에 대한 전반적인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계획이. 예,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방안 같은 연구 용역은 지금 현재 이제 전년도 12월에 이제 용역에는 착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부 지역의 신설학교 설립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 격차의 실태, 타 지자체의 해소 사례 분석, 그다음에 이제 실태 분석을 위한 뭐 설문과 수요 조사, 그다음에 이제 교육 격차의 해소와 교육 균형 발전을 위한 중단기 방향 제시, 뭐 다문화 가정, 학교 밖 인프라에 대해서 이제 과업을 현재 설정을 하고 현재 용역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용역 진행 과정에서 또 지역분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듣기 위해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평택교육 공동체라 그래서 이제 권역별로 교장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이 참석하시고 해가지고 25분이 되어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잠시만 날짜가 23일 날 2월 23일 날 같이 모여가지고 그 용역사하고 같이 FGI를 통해 가지고
또 그 우리 저희 지역분들의 의견을 접수를 하고 또 그거 이외에 별도의 이런 건의 사항이라든가 말씀을 좀 듣고자 하고 있습니다. 관련한 자료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저희 16페이지에 요 아동 친화 도시라고 저희가 인정받은 평택인데 어쨌든 청소년이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평택 시민으로서 이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삶의 권한을 인정받고 참여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우리 어른들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부모로서도 그렇고 공직자로서도 이게 제가 이제 뭐 엄마로서가 아니라 부모로서 혹은 제가 의원으로서도 저는 이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자꾸 교육청소년 과장님께 여쭤보는데 저희가 아동 그 복지과가 주관 부서이기는 합니다. 아동 친화 도시 인증 사업이. 근데 교육청소년과에도 그 관련 사업이 많이 편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포함되어 예. 있습니다. 이게 초기 단계 인증 때 사실 골고루 가까이 편제되어 있는 사업들을 끼워 맞춰서 인증받은 듯한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기존 사업들을 그냥 가지고 인증받을 수 있는 것들을 이게 근데 지금 현재는 뭐 23년도에 새로 기획된 우리만의 사업이나 뭐 시설 증설에 관한 거라던가 이런 게 있나요? 아동 친화 도시를 위해서? 진짜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열흘밖에 안 돼가지고 네. 나름대로 업무 보고에는 좀 집중을 해서 했는데 그 의원님 말씀하시는 분은 충분히 이제 저도 생각을 해가지고 예, 충분히 뭔가 의원님들께 뭐 의논도 드리고 해서 예, 꼭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성보다 저희가 더 유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동 친화 도시로서. 네. 그리고 21페이지에 그 회계 업무 직무 능력 향상 교육이 있습니다. 회계 실무 책자 발간이 있는데요. 200부 발간하셨다고. 예. 혹시 여분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예, 자료 좀. 예. 주로 자료 요청이 돼버렸는데 다른 건 저희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해주셔갖고 25페이지에 문서 기한기가 저희 그 한글 기한기에서 웹 기한기로 변경이 됐는데 이게 장단점이 어떻게 될까요? HWP 파일에서 PDF나 ODP로 ODT 이걸로 현재는 그 PC에 있는 그 한글에서 여기서만 기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환이 되면은 여기만이 아니고 또 웹 인터넷상에서도 웹 기한기를 이용해 갖고 기한문을 작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PDF 파일로 한 것도 별도의 변환이나 이런 게 없이 그냥 네, PDF 파일은 현재는 그 한글로 기한문을 작성해서 저장을 하면은 한글 파일로 저장이 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전환이 되면은 한글로 기한을 한 개 저장을 시키면 PDF 파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러면서 보안이 이제 강화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수신 받은 사람이 PDF 파일로 받아서 보고 그렇죠. 수정을 할 수 없도록 네, 그렇죠. 하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많죠. 27페이지에 그 평택시 도시숲에 관련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평택시 도시숲 이게 저희 상임위 게 아니라서 제가 내용이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평택시 도시숲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을 하시겠다는 내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보처리과 도시숲이 지금 현재 구축이 많이 되어 몇 군데인 거죠. 요거는 그 산림 녹지과에서 예. 도시 숲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저희한테 이제 홈페이지 구축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구축을 해주는 건데 지금 현재 그 통복천에 바람길 숲이라는 게 돼 있거든요. 도시 숲이 그걸 이제 추측을 해갖고 그 외에 이제 뭐 미세먼지 차단 숲이라든지 뭐 학교 숲, 옥상 숲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같이 해서 이제 새로 이제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도시숲을 홍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 평택시 도시숲은 다 저희가 만든 도시숲인 거죠? 인공적으로.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보 처리과 어제 제가 이제 다른 걸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그 홈페이지에 보면 네. 시민 소통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네. 그 카테고리라고 하나요? 네. 이 카테고리가 평택호 관광단지, 청북 서부운동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이렇게 시민하고 소통을 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카테고리가 나누어져 있는데 네. 그 정리가 조금 다른 부서들하고 만약에 그 소통이 필요한 곳들에 대한 정리를 지금 더 나은 평택이 활용되고 있는 곳 그것과 네. 그런 시민들하고의 공론, 수기가 필요한 것에 대한 내용하고의 연계 그리고 외부에서 딱 처음 화면에서 띄워졌을 때 그런 거를 같이 협의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거 제가 행감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하고 협치대회 때도 나왔던 얘기 같은데 네, 그 카테고리 정리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분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근성 때문에 이 더 나은 평택이 지금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들어가서 보니까 내용이 너무 제로예요. 참여율이 제로예요. 이 필요한 내용이 맞는데 제로. 그러면 이거를 소통홍보관 쪽에서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이건 또 소통홍보관에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해야 되는 내용 같은데 좀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어려운 점이 실무 부서에서 이런 거를 만들어 요청을 해야 달라고 되죠. 하면은 저희는 만들어 주거든요. 그 뒤부터는 이제 그 활용하는 거는 실무 부서에서 잘 해야 되는데 안 하면은 그게 또 저희한테 또 이게 또 옵니다. 또 잘 안 된다고 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이 좀 어렵습니다. 부서 간의 협업이 굉장히 소통과 협업이 필요한데 참 그렇다고 저희가 그 게시판을 사실 또 그 없앨 수는 없는 더 나은 평택은 이 미래전략관에서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아시잖아요. 예. 만들었고 조금 요번에 이제 그 업무가 1월 30일자로 이제 자치행정 협치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네. 저도 그동안은 그 더 나은 평택 뭐 그 부분을 만들어진 과정을 제가 이제 지켜봤거든요. 근데 그리고 이후에는 이제 몰랐었는데 어차피 저도 이제 업무가 이제 다른 곳은 이제 변경이 됐고 해서 보니까 요번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 뭐 의원님하고 같은 입장에서 이제 바라봤고요. 아무튼 그 부분은 처음에 이제 카테고리 만들어서 정보통신과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해놨는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이것만 잘 돼도 수기나 공로나 협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이 많이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여기가 활성화가 되면 어떤 여러 가지 전달 사항이라던가 많은 부분들이 정말 많이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시청에서 하는 업무들이 또 소통 홍보관도 마찬가지고 좀 그 부서들이 많이 같이 협업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예. 네, 저는 한 가지만 더. 저희 그 종합관제사업소 그 저희 고정형 그 와이파이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게 지금 와이파이 그 범위 간의 거리가 연계가 되나요, 다? 이게 끊김없이? 연계가 어렵습니다. 어렵죠? 예. 야외용 같은 경우에는 한 반경 50m, 많이 나가면 한 70m 정도 이 정도 되고 와이파이를 뭐 이게 두 개를 설치했다 하더라도 여기 이쪽에서 되다가 이쪽으로 옮겨지면 다시 끊기고 그죠? 다시 시작됩니다. 예. 예. 언젠간 되겠죠, 이렇게 연결이. 평택시 어느 곳에서나 다 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예. 갈 길이 멀지만 네, 응원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